안녕하세요, 청입니다. 자, 25년도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5년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5년도 우리 통합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어떤 것들로 이제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결국에는 보험금 지급으로 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A씨가 있어요. A씨가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A씨는 보험회사한테 보험금 주세요라고 보험금을 청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보험회사는 이것을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겠죠. 이 과정이 이제 우리 손해사정의 주 업무인데,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야, 보험금 청구 들어왔는데 우리 정말 보험금 줘야 돼? 우리 정말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 라는 책임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법적인 책임, 그리고 어떠한 계약사항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뭐겠어요? 얼마 줘야 돼? 그렇죠? 계산 부분. 보험금 금액에 대한 계산 부분. 크게 이제 이 두 가지가 큰 틀에서의 우리 손해사정사의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2차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 내용들 있죠. 지금 이 내용들은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지네 마음대로,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계산하면 안 되겠죠. 애시당초 A와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을 때에 이런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보험 계약 사항 안에 이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십만 명한테 보험 상품을 판단 말이죠. 그러면 일일이 개인에 맞춰서 그때그때 타이핑 작업을 하면서 계약 조항을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중에게,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계약 사항들을 어느 정도 정형화 시켜놔서요,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에 읽어보고 동의하고, 읽어보고 동의하고, 여러분들 핸드폰 가입하실 때도 그렇고, 뭐 통장 개설하실 때도 그렇고, 그렇죠? 쭉 긴 글씨들 쫙쫙쫙 보여준 다음에 동의하죠. 즉 회사 입장에서 보험계약 사항들을 어느 정도 정형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즉 계약의 내용을 정형화 시켜 놓은 것을 우리는 약관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보험에서 쓰는 약관이니까 우리는 보험 약관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상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그 상품에서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쫙 정해놓은 것이 보험 약관이죠. 그러면 우리 2차 시험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보험 과목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우리가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는 기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약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약관을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넣는 연습을 먼저 할 겁니다. 그 과정을 먼저 거칠 거고요. 자, 어찌됐든 이것이 2차 시험인데, 그러면 이제 이 약관에 집중을 해보면 이 약관은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보험자가 미리 작성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보험자 마음대로 이 약관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불리한 일반 가입자들은 어떤 불공정 거래라든지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약관은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한 법, 그리고 이 약관을 또 만들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이론, 지켜야 될 어떤 준수해야 될 이론들, 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지키고 준수해야 될 법과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험계약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보험업법인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 1차 시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차 시험인 이 약관은요. 작성되는 것도 그렇고 이 약관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밑바탕에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계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차 시험 가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써라라고는 잘 안 나오겠지.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 내용을 모르면 이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커뮤니티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합격하려면은 2차부터 해야 돼. 물론 2차가 어렵고 양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한테 뭐 실무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거지. 내가 그냥 손해사정 아니요 보험 처음 시작하는데 2차부터 공부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자격증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효율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이라는 것은 학문탐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안에 일정한 효과가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일정한 결과값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한정없이 그냥 계속해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효율성을 가장 중시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체 과목, 전 커리큘럼을 맡아서 강의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과목마다 중복되는 것들을 싹 뺐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보험계약법은 범위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손해사정 이론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뭐 여기에 간단하게 보험업법이 이런 식으로 걸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요거죠. 계약법과 손해사정. 근데 왜 이런 구조로 됐느냐. 이건 사실 옛날로 가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왜 일단은 중복되는 것이 있게 되냐면 계약법은 한마디로 우리 보험이라는 것을 법의 입장에서 법의 시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몇 조부터 몇 조까지가 보험계약법이고 거기에 쓰는 용어가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보험에 대해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손해사정 이론, 즉 무슨 학, 무슨 이론, 이러한 이론 과목들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론 과목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정해진 거 보셨어요? 다만 책들은 대충 주요 범위가 이렇다 해서 책을 내놓을 뿐이지 법으로 정해놓은 거 아닙니다. 이론 과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규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죠. 즉 무슨 이론이라는 것은 당대의 학자분들, 뭐 교수님들이 쓰신 책, 뭐 논문 이런 것들에 쓰는 용어들. 그럼 용어도 사실은 각각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뭐 어떤 분은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어떤 분은 일본에서 공부하셨고 어떤 분은 또 유럽에서 공부하셨고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발점, 시각 자체가 다르게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면 보험에서의 뭐 주요 요소들, 보험금, 뭐 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런 개념도 법 과목에서는 딱 그 법에서 나온 테두리 안에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정의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론 과목에서는 이것을 이론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같은 내용을 하는데 문장이나 표현이 달라지면서 마치 이것이 다른 내용인 듯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왜 그렇게 과목을 구성했어요? 라고 여러분들 물어보시겠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몇 년 정도, 8년 정도 됐나요? 자격증이 통합이 된 지 지금은 신체, 재물, 차량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됐죠. 근데 그 전에는 보험 종목마다 1종, 2종, 3종, 4종 자격증에서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보험 상품별로 해서 손해사정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계약법은 여전히 1차였는데 이 손사 이론은 2차 시험이었습니다. 논술. 그러니까 어때요? 오히려 이론적인 내용을 더 딥하게 물어볼 수가 있었어. 성격이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복의 여지가 적죠. 기초적인 것들 물어볼 필요 없어. 아까 말한 것들 보험 계약자, 보험금, 보험료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것은 1차에 그냥 해버리면 되고 여기서는 진짜 좀 딥한 이론들 내면 돼. 2차 시험이니까. 자 그런데 자격증을 합쳐요. 그럼 예를 들면 옛날에 3종 자격증은 3종 손해사정사는 자동차 보험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합쳤다고 생각을 해봐. 신체를 예로 들어볼게요. 신체는 사람 사고와 관련된 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 안에 이제는 자동차도 들어가고 책임도 들어가고 의학이론도 들어가고 그냥 질병상해 생명보험도 다 여기 들어가서 2차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2차를. 이게 있을 공간이 없어. 성격도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이제 1차로 온 거예요. 1차로. 그러다 보니까 1차는 여러분들 보세요. 40문제입니다. 객관식이죠.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40문제를 매년 다르게 낼 수가 없어요. 2차는 한 10문제 정도 내외로 구성이 되고 주관식이고 상대평가니까 어렵게 내니까 매년 다르게 다른 스타일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변별력 있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1차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죠? 일정 수준만 이상이 되면 합격을 시켜서 넘겨줘야 돼. 2차로. 그리고 문제가 40문제 객관식이다 보니까 매년 40문제를 다른 주제로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중복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업계에서는요. 이 얘기가 통합되고 나서 계속 나왔어요. 사실은. 시험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쉽지 않죠. 어찌됐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중복되는 거 싹 걷어내고요. 계약법을 하면서 제가 보험에 관한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것을 다 마스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사이론 가서는 딱 손사이론에 필요한 부분만, 보험업법 가서도 딱 보험업법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 이런 식으로 갈수록 우리 부담을 줄여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에센셜 교재, 우리 교재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보험계약법 분량에 비해서 손해사정 이론이 많이 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이제 중복을 없앤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효율성을 위해서 바로 이제 흐름입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1차부터 2차까지의 대장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흐름을 타고 가야만 내가 편하게란 표현보다는 뭐랄까 부드럽게 열심히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미드, 아주 장편 미드, 시즌이 여러 개 있는 미드 생각해 보시면 미드를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봐야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건 공부랑 똑같죠. 그런데 차이점은 여태까지 뭐였냐면 사실 미드는 그 안에 보면요. 큰 줄기의 에피소드도 있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이 모여서 또 다음 걸 구성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긴 이야기들인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공부하듯이 복습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주요 내용들은 다 알면서 쭉 가죠. 그것이 바로 흐름이죠. 흐름. 그래서 저도 이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 방대한 내용에 대해서 스타트를 하려면 보험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생소하다라는 거예요. 생소하다. 이게 저도 사실은 저는 올해로
이 업을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을까요? 15년 정도 됐고 지금 이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20대 때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이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니 내가 따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잘 모르겠지? 텍스트로는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이게 계속 일을 하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텍스트로는 했는데 사실은 와닿지 않은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대부분의 공부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렵다라는 표현은 익숙하지 않다라고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드리고자 해서 제가 만든 게 기초 입문 제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우리 1차 가고 2차 가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로에서는 제가 어떤 것을 해드리냐면 말 그대로 정말 노베이스들을 위한 기초 입문이에요. 그래서 보험과 손해사정 이론의 완전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떤 보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본 강의 들어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거 제로 듣고 오세요.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얘기도 다 있고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알면 우리 나머지 이제 대장정이 훨씬 더 스무스하게 가는 것이 있으니까 반드시 좀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저는 이제 크게 항상 이런 스타일로 나갑니다. 에센셜, 그 다음에 드릴, 그 다음에 파이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에센셜은요 말 그대로 필수적인 것들, 즉 기본 이론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릴 두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는 키워드 트리 스타일로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과목의 전체가 이만큼이야.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파트, 목차를 구성을 해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첫 스타트가 이러한 키워드로 시작을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 흔히들 연상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것을 제가 구성을 한 겁니다. 테크트리 타듯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 여러분들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냥 내가 이 부분 톡 띄어다 문제에 적용하면 돼요. 2차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은 요즘 트렌드는 약간 이제 복합적인 내용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 폴더 정리되듯이 잘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만큼 빼고 여기서 이만큼 빼서 답안 작성하면 됩니다. 이 과정들을 할 거예요. 이 과정, 그것의 기본 키워드 트리 정리하는 것이 에센셜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바로 복리복습. 여러분들 우리 복리라는 표현은 자, 복리 단리가 있으면 단리는 뭐예요? 이자가 붙는 방식이. 단리는 예를 들면 뭐 이것에 5%가 붙는다라고 치면 요만큼이 붙고 다음 달에 또 요만큼이 붙고 요만큼이 붙고 이게 단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복리는 첫 번째 달에는 요만큼 붙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는 이것을 원금으로 해서 이것에 5%니까 이자가 더 많이 붙고 그 다음 달에는 이것을 원금으로 해서 5%니까 이자가 더 붙고 그럼 이것이 늘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의에서는 예를 들면 뭐 1강에서 5강, 10강, 뭐 20강, 뭐 30, 40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복습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복습은 1강에서 5강까지, 두 번째 복습은 1강에서 10강까지, 두 번째는 1강에서 20강, 두 번째는 1강에서 30강, 두 번째는 1강에서 40강. 이런 식으로 끝까지 쫙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전체 내용을 아주 여러 번 회독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가장 큰 기능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 막달에 복습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것이 우리 저랑 같이 하면서 익숙해지면 한 30분? 더 익숙해지면 한 20분? 만에 전체를 그 과목 전체를 아주 빠르게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저랑 같이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시험 막달에 가서는 크게 공부를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야 되죠. 하나는 내가 어려운 부분, 약점인 부분, 추가 심화할 것들 해야 됩니다. 그래야 특히나 2차 시험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줄 수가 있겠죠. 내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에센셜한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여태까지 공부를 다 해서 정리했던 내용들 소홀히 할 거예요. 소홀히 할 거예요. 그럼 시험 직전에 가서 정작 그 중요한 내용들 다 까먹고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막달쯤에 가서는 사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건 여러분들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뭐 1시간은 전체 복습하는데 회독하는 데 쓰고 2시간은 약점 이제 해결하는 데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든 이 부분을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리복습을 익숙하게 해두면 이 시간을 현저하게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전체 과목을 사실은 복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공부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드릴은 말 그대로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그래서 보통은 크게 물론 과목 성격마다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베이직 드릴과 레벨업 드릴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직은 우리 기초 개념들 연습하는 연습 문제, 그리고 레벨업은 이제 실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은 기출 분석을 통한 최종 요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제 목표는 이 드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시험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실전적인 문제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왜 하냐면 보세요. 이미 이제 실전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회차별로 처음 1회부터 시작해서 회차별로 기출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냐면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구나. 왜 이런 식으로 나오구나. 어디서 어떻게 많이 나오구나라는 그 경향이 시험에 대한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전에는 기출을 봐도 그냥 이것이 문제고 어떤 내용이고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왜? 내가 그러한 만한 지식 기반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다 끝내고 마지막에 기출로 들어가면 이제 큰 틀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오히려 이제 그럼 금년에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네 라는 어떤 출제자의 시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 여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나갈 거예요. 그것이 이제 파이널 단계고요. 모의고사는 제가 1회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 과정을 얼만큼 충실히 했는지에 대한 지표, 평가 지표로 삼으시면 되겠어요. 그런 의미로 모의고사를 한 회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의 분량 구성은요. 제가 한 강당 20분에서 30분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들 다 빼고 이 강의에서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기승전결 있게 딱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 강의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 내용마다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정해 드릴 거예요. 찍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보통 1순위, 1.5순위, 2순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 0순위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0순위, 1순위의 내용은 그냥 매년 중요한 겁니다. 뭐 출제 빈도로 통계로 보면 매년 나오거나 아니면 적어도 1년 주기로 나오는 내용들, 아니면 꼭 그렇지 않지만 아주 필수적으로 이걸 알아야만 뭐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에센셜 파트에서 제가 그냥 아무 언급 안 하고 내용 설명하면 무조건 그냥 1순위입니다. 에센셜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는 1.5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은 이제 그 이상이죠. 한 3, 4년 이상의 주기로 나오는 것들. 아니면 뭐 진짜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시기적으로 이번엔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이런 것들 좀 1.5순위로 넣고요. 2순위는 이제 그 밖의 것들. 저 약간은 지엽적인 내용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골라서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자격증 공부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여건과 환경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하루에 1시간 공부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막 10시간 공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우선순위를 정해드리면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나는 올해에는 시간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1순위만 외워서 가겠다. 아니면 1순위 다 외우고 나서 1.5순위까지도 외워서 그럼 그 다음에는 2순위.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제가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